안녕하세요. 최선희 토인비열의 이소원입니다. 최선입니다. 이전 시간에는 형이 걱정을 했어요. 너무 딴 길로 간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인생은 늘 딴 길로 가다가 다시 본 길로 돌아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기부여 또 관계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각자의 삶에서는 어떤 동기부여가 됐는가 하는 얘기로 관계 이야기 또 행복 이야기 이런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때 중요하게 형 했던 얘기가 사례관리자인 사회복지사 자신의 관계가 평화롭고 좋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다시 한원에서 한다면 형과의 관계가 평화롭고 좋은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느님과의 관계, 또 함께 하면서의 만족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일선의 우리 제자들, 그 다음에 앞으로 나아갈 사회복지사들, 현재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자기와의 관계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팁을 줄 수 있다면, 예를 들어 교회를 나가라.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책을 읽어라. 이렇게 줄 수도 있고, 너무 남한테 잘하려고 애만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줄 수도 있는데, 어떤 얘기를 좀 해서 관계 역량, 사례 관리자들의 관계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 첫 단추로 자기와의 평화로운 관계를 위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어렵네. 어렵죠. 네, 어렵죠. 제가 쉬운 거 묻지 않습니다. 나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한 발짝 떨어져서 좀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네. 내가 실습을 나가거나 취업을 하는 제자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는데 긴장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내가 그 친구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거기 안 되면 어때? 지금 상황에서는 거기가 안 되면 안 될 것 같이 거기 얽혀져서 그렇잖아. 근데 한 발짝 떨어져서 보면 그래 실습할 수 있는 기관들 참 많아.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곳 정말 많다고. 그래 내가 저길 들어가고 싶어. 근데 들어가고 싶은데 저길 안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 내 삶하고 지금 완전히 그걸 엮어 놓는 건데, 근데 내가 그 싸움에서 이기려고 하면 한 발짝 떨어뜨려서 우리가 상대편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재정립하는 거. 이게 협상의 기술에서도 있거든. 네. 그래서 나는 팁이 일단 한 발짝 떨어져서 한번 생각해보고 자기 자신을 돌아봐라 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싶어. 형,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것이다. 그러니 지금 무겁다고 해서 이 인생이 앞으로 편해질 것도 아니고 지금 어렵다고 해서 계속 어려울 것도 아니고 우리는 어차피 종류 다른 짐을 지고 먼 인생이라는 여정을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럴 때 우리 편협해지지 않는 것. 그렇지. 넓은 맥락, 긴 안목으로 삶을 관조하고 바라보는 힘, 그런 시선, 안목, 태도, 이런 것들을 단적으로 얘기하면 지혜로운 삶. 뭔가 내가 다른 곳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삶. 저도 상담을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상담에 오는가를 이렇게 30년 동안 살폈더니 좁은 안목을 가진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이것이 문제라서 힘들지만 긴 안목으로 보면 이게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새로운 관점으로 될 수도 있는 거죠. 얼마 전에 한 분이 그 조직에 내부 고발 같은 걸 해가지고 굉장히 불이익을 당한 분이 오셨는데 그 아내가 굉장히 분명한 분이라 가지고 회사에 항의를 해서 회사에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 잘못한 사람과 분리를 시켜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아냈는데 이분이 그 동료들이 자기 편을 안 들어줬다는 것 때문에 온갖 몸의 병이 생겨가지고 상담을 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이 해결 못하는 걸 아내가 나서서 해결해 줬으니까 아내가 얼마나 고맙냐.
그 다음에 또 아내가 아무리 말해도 조직의 장이 한통속이라서 모른 척 했으면 모르는데 분리해주겠다고 그 제안까지 했으니 얼마나 고맙냐. 그 다음에 동료들이 내 편은 안 들어줬지만 공격도 안 해줬으니 그것도 얼마나 고맙냐. 그 다음에 나 스스로도 병은 알았지만 극단적인 행동을 하거나 하지 않았으니 나한테도 얼마나 고맙냐. 그래서 이것은 이제부터 해결되는 징조가 되니 또 얼마나 고맙냐. 이렇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나를 만났으니 당신. 그래서 당신 주변에 전부 고마운 사람밖에 없는데 당신은 지금까지 괘씸하다는 생각만 하고 있지 않았냐. 내가 내부 고발한 그것을 안 들어줬다는 이유 그것만 가지고. 그러나 이 사회는 미국도 아니고 스위스도 아니고 힘이 정의이고 때로는 부당한 것도 참아야 되는 사회인데 힘도 없으면서 하나하나 다 이렇게 따면 그러면 당신만 손해를 대는데 그걸 알게 해준 아내도 고맙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너무 놀라는 표정으로 전혀 그 시선으로는 생각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고맙다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니까 고맙지 않은 사람이 없네요. 하고 전혀 다른 얼굴 표정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선에 또 하나 추가만 해도 좀 더 넓은 맥락으로 이 사건을 부정적으로도 보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시선을 제공해서 넓은 맥락, 긴 안목으로 볼 수 있게 해준 상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런 것들이 자기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단지 여기에 매몰되지 말고 조금 한번 떨어져서 바라보는 것. 그렇지.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우리가 보면 네. 이게 만약에 지구라 그랬을 때 네, 이렇게 네. 붙어 있으면 여기밖에 못 보잖아요. 네, 네, 요 부분. 근데 여기서 떨어져 있으면 이게 내가 못 보던 부분들을 네, 네.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계속 어떤 문제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거기서 막 해결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좀 떨어져서 보면 이런 것들이 달라져 보이는데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이제 또 네네. 덧붙이면 네네. 이렇게 떨어져서 여기 보잖아? 네. 그러면 여기에서 보는 것도 있지만 네. 여기로 가서 한번 보라는 거야.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것이 이서훈 박사가 얘기하는 그 시각. 네, 시각. 그런 시각으로 보지 못했다. 그런데 정말 그 시각, 우리가 관점이라고 네네. 얘기하는데 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또 중요하다라고. 네. 제가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형 따라 북한산을 2번 갔잖아요. 그때 형과 저의 차이를 봤어요. 뭐냐면 그 바위 탈 때 있잖아요. 저는 초짜니까 잘못하면 떨어져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바위에 바짝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형이 위에서 그랬거든. 뭐해 안 올라오고. 근데 똑같은 바위인데 형은 왜 올라갔을까? 그 뒤에 관찰을 시작했어. 형이 바위를 오를 때랑 제가 바위에 오를 때는 어떻게 다르냐. 저는 쫙 붙어서 가고 형은 좀 떨어져서 가더라고. 떨어지면서 이게 아래 위 옆에 살피면서 발을 어디 딛고 어디 딛고 하면서 위험을 재빠르게 벗어나는데 저는 쫙 붙으니까 모든 게 위험이에요. 그렇지. 그리고 네. 발의 접촉면이 짧아지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를 붙이려면 요거 좀 떨어져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없을수록 더 붙게 되는 것 같아요. 불안하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 떼는 용기. 그러면서 이 상황을 전체를 봤을 때 더 새롭게 보이고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서 봤을 때 이게 전혀 다른 국면으로도 보이면서 아 내가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이건 약일 수도 있고 우리 세옹지마가 아주 대표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걸 본다 넓은 맥락 긴 안목으로 봤을 때 이 일이 좋은 일인지 안 좋은 일인지 어떻게 아는가. 그렇지. 말에서 떨어진 게 슬퍼만 할 일인가 전쟁에 나가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해서 점점 반전이 되면서 그 자식이 생명을 사는데 도움이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정말 사례 관리자 이건 사례 관리자뿐 아니라 모든 인간이 맞아. 본더 자기와 평화로운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좁은 시야에서 좀 벗어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혹시 내가 지금 괴로워하는 이것이 너무 좁은 안목과 시야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해 보는 것. 이게 합리적 의심일 수 있는데, 그죠? 그 맥락에서 바라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저도 이 토인비호를 처음 형하고 하면서 구독자 수에 연연하는 그 좁은 시선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른 대학교를 가면서 의외로 교수님들이 이걸 많이 보고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시야가 확 확장된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명의 학생이 이 토인비호를 보는 것은 한 명에 그칠 수 있지만 교수 한 명이 본다면 이건 1000명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바라본다면 이것은 구독자 수가 우리 예상을 훌쩍 뛰어넘게 많은 것이고 그 영향력이 정말 많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걸 발견할 때마다 형한테 형 누가 보신대? 어느 교수님도 보신대? 하고 형이 알려주면 형이 그래? 하시면서 또 기쁨으로 이걸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각을 바꾸는 거 그래서 한번 떨어져서 보고 시각을 바꿔서 보는 것들이 정말 중요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그럼 시각을 바꾼다는 거 관점을 바꾼다는 게 또 뭔가 그렇죠. 이런 생각들을 또 해보게 되는데 네. 근데 일단 그것이 쉽지는 않은데 네. 그것이 되려면 떨어져서 봐야 되잖아. 그렇죠. 떨어져 있어야지만 달리 가서 볼 수 네네네네. 있는데 우리가 그 발 뛰는 게 어려우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 클라이언트에게 우리가 동기부여를 하고 뭔가를 하려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사회복지사가 먼저 자유로워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자기 자기와 스스로에게 편해야 먼저 된다. 집중해야 된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고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떻고 네, 네. 내가 무엇을 잘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자기를 들여다보는 것이 먼저 네. 왜냐면 그래야지 그거를 가지고 상대편한테 나갈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관점 바꾸기나 뭐 이런 부분들과 관련돼서는 다음 시간에 요 시간에 마무리를 하나 하고 갑시다, 형. 뭐냐 하면 시각을 바꾸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려운데 내가 형이니까 또 이 자리니까 저의 영업 비밀 하나 꿀팁을 시각 바꾸는 꿀팁을 하나 전해드릴 거예요. 형이니까 예. 뭐냐 하면 저는 법률 시스템을 이용해요. 그래서 검사의 시각이 있고요. 변호사의 시각이 있고 판사의 시각이 있어요. 그것이 세상의 도루통이에요. 부부 갈등이 있으면 주로 아내는 남편에 대해 검사예요. 그것도 특별검사. 남편 역시 검사죠. 그럴 때 제가 상담할 때 변호사 입장으로 서보라 그러거든요. 그 완전히 남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거는 시각의 정반대거든요. 그렇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로 취하는 입장이 검사의 시각이에요. 나의 잘못 과오를 야단치고 나무라거든요. 제일 나한테 못되게 구는 게 나거든. 근데 변호사 입장으로 한번 해봐라. 나를 변호하는 입장으로. 근데 이거 너무 자기 합리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판사 입장으로 한번 봐라. 그렇지. 공과를 다 한번 봐라. 그래서 시각의 변화가 형이 어렵다고 하니까 저의 영업 노하우 하나 알려드리면 나에 대해서 검사도 해보고 변호사도 해보고 판사도 해봐라. 그것이 익숙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사, 검사, 변호사를 한번 해보면 적어도 6개의 시선은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 그것을 사안에 대해서. 네, 그래서 여러분 검사, 변호사, 판사의 시선을 가지고 시선의 어려운 변화를 연습해 보셔라. 이런 꿀팁을 이러면 이게 내 상담 계속 올려놔. 이게 다 알면. 그래도 뭐 형이니까 여러분이니까 이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도 저의 영업 비밀 무제한 방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만큼 이것이 애착이 가고 좋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이상으로 다음 시간을 기약하면서 비밀을 털어놓은 저는 이소은이었습니다. 최선입니다.